2026년 봄 시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금리, AI, 거대한 변화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흐름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먼저 읽어낼 것인가. 시장의 미래를 남들보다 먼저 만나는 단 하루. 이선엽의 스윙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필승 투자 전략, 박병창의 변동성장에서 수익을 내는 막강 포트폴리오, 여주사 빈센트가 제시하는 주도주 투자 전략, 김장렬의 AI 반도체 핵심 공략주, 장훈준의 2분기 성공 투자 전략, 이권희의 지금 꼭 사야 될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저 김프로의 마켓 인사이트와 친절한 해설까지. 요동치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꼭 들어야 될 주식 투자 전략. 지금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모든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단 하루만 여러분께 공개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가질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 최고 전문가들과의 1:1 멘토링까지. 2026년 4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 지금 바로 이 선택이 여러분이 자산가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좌석을 지금 바로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다단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사실 관심이 많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을 해서 많이들 좀 신경이 복잡하실 거고, 국제 정세 때문에 이제 국장도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국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세미나가 하나 있어서 안내 잠깐 드리겠는데요. 올데인 주식 세미나, 지금 얼리버드 마감 D-1일. 그러니까 요 얼리버드로 저희가 지금 99,000원에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세미나가 진행되는데, 어디에도 사실 이런 하루 종일하는 세미나는 없죠. 그리고 함께하는 연사진들이 여러분들께서 다 만나보고 싶으셨던 그런 분들이신 거 저희도 이제 알고서 그 라인업을 딱 정말 황금 라인업을 짜봤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냥 강의만, 세미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드리는 세미나고요. 얼리버드가 끝나면 149,000원 정상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원하신다면 얼리버드 기간에 여러분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든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게 타임테이블과 함께 어떤 내용들로 주제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연사별로 다 구성을 상세 페이지 통해서 해뒀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영상 하나 링크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꼭 얼리버드 기간에 상담 요청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영상 하나 링크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저희는 오늘도 중동 특집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황이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끝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 교수님께서 주말 사이에 혹은 이거 쉽게 마감될 것 같지 않다. 100만 대군을 지금 이란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는 악수 내밀며 협상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분명히 칠 것을 이란 쪽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최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미국의 고위 인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란 전쟁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제이디 벤스거든요. 네. 제이디 벤스가 협상을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벤스는 말이죠. 이라크 전쟁을 참가했던 사람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이라크 전쟁을 해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약간 설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네타냐후와. 벤스는 더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네타냐후는 반대쪽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벤스의 움직임이 좀 주목하고 있고요. 벤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가서 실익이 없다라는 거를. 더 지상전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상전을 하면 정복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섬을. 네.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얘기를,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네네. 지도에서 지금 만약에 그 얘기 나오는 게 7개 섬이거든요. 여기 들어오면 프랑스인데요. 여기 오만만에서 들어오면 호르무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호르무즈 섬이 있고요. 라락 섬이 있고요. 네. 깨심 섬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감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섬을 거쳐서 들어오면 툼부 섬이 있고요. 네. 대툼부, 그다음에 소툼부가 있고 그다음에 아부무사가 있어요. 네. 지금 말하는 게 7개 섬이에요. 네. 들어오면 여기를 거쳐야지만이 여기 위쪽에 있는 하르그 섬. 하르그 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그 섬까지 가려면 여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라크 쪽에 저기 뭐죠? 바다 건너 쪽에서 그쪽에서 미군이 들어가 가지고 쿠웨이트 쪽으로. 쿠웨이트나 바레인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하르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다 여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을 했다 치자고요. 7개를 다 점령하고 하르그도 점령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배가 갈 수 있나요? 이란의 모든 시설을 다 여기를 압도하기 전에는 계속 드론 날라올 테고 미사일 날라올 테고요. 그러면 배들이 갈 수가 없죠. 배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군이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어요. 네. 이란의 시설을 다 파괴하기 전에는. 그리고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요게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 이렇게 해안 경계선입니다. 이란과 색깔이. 오만이요. 네. 그러면 배가 들어올 때 가장 안전하게 보통 전통적인 그 라인은 오만 쪽으로 들어가서 오만이나 이쪽으로는 좀 낮으니까 요렇게 예를 들면 요 섬입니다.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 여기 선에서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오만 쪽을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이란 쪽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수심이 깊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 오만인데 오만에서 들어오는데 왜 여기가 문제가 되느냐? 오만은 자기를 스위스 국가라고 생각해요. 중동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전혀 군사적으로 뭘 할 마음이 없어요. 호르무즈를 뭔가 지키고 네, 그런 거 막기 없습니다. 위한. 예, 차라리 자기 그러려면 국제 그 뭐 연맹이나 국제 연합이라든지 그런 데서 오길 바라는 거지. 네.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란은 그런데 그러면 이란이 여기를 이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여기 못 다니게 하고 나올 때는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란이 여기서 쉽게 말하면 힘을 행사하기 때문에 여길 나와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란이 여기를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란은 가장 안전한 이게 좀 안전한 선이라면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이란 쪽으로. 이렇게 라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라락에 들어올 때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장악을 해야지만이 미군이 장악을 해야지만이 이 통행을 막을 수 있는데 통행을 열 수 있는데 연다 하더라도 이란의 모든 해군 기지를 다 무력화하기 전에는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기 전에는 지나다니는 배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아니 오만 쪽과도 인접해 있는데 왜 오만에서는 그렇게 되면 서로 여기가 우리 해안이다 이쪽으로 뭐 접근 금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네. 나서고 싶지 않아. 네, 오만은 원래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란과 오만은 상대가 안 되죠. 크기가. 네, 그쵸.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전쟁을 한다면 사실은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군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란이 하는 얘기가 점령해봐라. 네. 우리 40년 기다렸다. 아주 여기는 미군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현실감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지상전으로 확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이 이길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엄청난 피해도 감내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100만 병력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이것을 정말 무찌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 점령은 할 수 있어요. 점령은 할 수 예, 있다. 7개 섬은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유지는 어렵다. 유지가 어렵다. 왜냐하면 다음 그 보충 군대가 와야 계속해서.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보낼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를 좀 보시겠습니다.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그 분홍색이 있잖아요. 지금 어느 쪽에 호르무즈인 거예요? 호르무즈는 저 아래쪽이고요. 이쪽이고요. 네. 여기 이란 땅덩어리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그 소수 민족이 많은지를 보여요. 아, 저게 지금
예. 많은 인종들 이게 분홍 민족들이- 색깔이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한 60% 됩니다. 네. 나머지 색깔은 훨씬 다양한 색깔이죠. 네. 얼마나 많은 그 소수민족이 있는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요거를 퍼센트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페르시아를 쓴 사람이 한 61%이고 이건 CIA 자료거든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사람들 16%, 쿠르드 사람 10%, 네. 로르는 이제 뭐 루르라고 하긴 하는데 페르시아 그 언어 계통 사람이만 말은 안 통합니다. 네. 6%. 그다음에 발로치가 2%, 아랍 2%, 투르크만 2%, 그 나머지가 1%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수민족 중에서 소수민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수민족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체적으로 독립국가를 세운다기보다는 민주화된 이란에서 연방제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퍼져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가 쿠르드족이고요, 아제르족이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상으로. 지상군으로, 예, 이라크 쪽에서 해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네. 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그리고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전쟁을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작전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미군은 빠지는데 중동 안에서. 예, 중동 안에서 우리가 이란에서는 빠지는데 대신 우리 소수민족 좀 써볼게, 그 말로 들려요 저는. 미군은 발을 빼고 예. 내부적으로 있는 예. 친미국 쪽에 있어서의 병력을 쓰겠다. 네, 그러니까 그 쿠르드 반군이라든지, 네네. 근데 쿠르드 반군이나 이런 반군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미군이 백업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군이 직접 싸우지 않고 뒤에서 백업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S하고 싸울 때 미군이 안 싸웠습니다. 네. 쿠르드가 싸웠어요. 그 쿠르드를 뒤에서 엄호해주고 해준 게 미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질 전장터에서 미국은 안 싸우고. 그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보시는 예, 거예요? 미군이 철수는 하는데 군사작전은 계속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소수민족 흔들어 가지고 이란 쪽에 지상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간 그런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미국이 전면으로 나서진 않지만 백업을 해주고 크루드를 비롯한 다른 쪽에서 지상전을 펼쳤을 때는 이란 쪽에서는 결국에는 미국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생각하죠. 네. 당연히 이란은 모든 이란에 대한 공격은 미국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럼 뭐가 달라진 거죠? 전면적으로 미국이 나서지 않는 것과 백업을 하는 거. 미국 여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여론을 생각해서 네, 미국 여론이 달라지죠. 그 우리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고 있어. 걔네들 지금 소수민족 문제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타코의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그 방법 중에 그거의 하나예요. 가능성. 그게 그래서 미군 철수한 뒤에 군사작전 계속된다는 건 그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는- 그거는 이란한테 불편해요. 그렇죠.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미국이 이렇게 해서 뭐 백업을 하든 어쨌든 계속 남아 있는 것을 알았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를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거죠. 일단 공격 멈춰. 그럼 우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 생각을 해볼게. 미국은 풀어. 그래야지 우리 나갈 거야.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먼저 타코하냐가 문제죠. 이게 근데 주말 사이에는 네. 뭐 크루드족 말씀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지만 지난주에 그 후티 반군 쪽에서 같이 참전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네. 후티 반군이 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쏠 거예요. 근데 사우디하고 미국에는 조금 약간 주춤할 겁니다. 예, 사우디하고 미국은 좀 가급적 안 건드리는 상태에서 네. 홍해로 들어가는 배를 막는 데 주력할 거예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당연히 개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EU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관계되는 선박들이 홍해로 가는 거를 자제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직 홍해를 완전하게 막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호르무즈도 막고 홍해도 막아버리면 그쪽에 있는 배는 네. 전혀 못 다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선별적인 공격을 할 것 같아요. 선별적인. 예, 지금 이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적국 배나 아니면 적국을 이롭게 하는 배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 배라도 우리 배가 만약에 우리 배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우리 배에 실린 물건이 뭐 이스라엘과 미국과 관계 있는 거라면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풀어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후티도 똑같은 생각합니다. 후티도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관계된 배 그것들은 공격하겠다. 근데 주말에는 또 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중국배 세척에 대해서 네. 못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어떤 보여주기 지금 식일까요?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배를 다 막겠다. 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중국과의 짬짬이가 또 있을 수 당연히 있었겠네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중국배는 친이란 쪽인데 왜 막았을까를 싶었는데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아니면 그 거군요. 중국배가 미국이나 미국 쪽이나 뭐 관계된 간접적으로 관계된 배이거나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지금 사실 그 후티 반군이 결국에는 참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예상됐었던 시나리오이기 네, 그거는 때문에 아마도 이란에서는 부인하지만 이란과의 짬짬이가 있었을 거예요. 부인해요. 이란은 항상 우리는 후티 반군 뒤에 배후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그 7년간의 그 서로의 적대 관계를 끝내고 대사를 다시 중국이 교환해 줬잖아요. 네. 중국이 들어섰을 때 그때 제가 이란 쪽에서 들은 얘기로는 왜 그동안 그러면 안 됐느냐 했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협정을 맺을 때 네. 이란이 후티 반군의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후티 반군을 조종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걸 확답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예,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됐던 것 중에는 사우디가 그거를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협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의무로 보이지 않는 데에서 후티 반군을 지원을 해왔다고 서방 기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해왔고 네. 그리고 그 민간 어선을 가장한 배들이 많은 무기를 싣고 후티 반군으로 가다가 여러 번 납포된 적도 있어요. 예, 그냥 그런 걸로 했을 때 분명히 후티 반군이 움직이면 이란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교수님 5주 차입니다. 네. 예, 첫 번째 날 딱 그 주말에 전쟁이 발발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교수님을 뵀었을 때와 지금은 이게 확전과 종전의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들으면 무슨 생각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주말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트럼프 해협이라고 바꾸겠다. 네. 이런 의지를 밝혔어요. 저는 참 쓸데없는 일이죠. 그런 얘기 왜 예, 하나 굳이 싶어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그 뭐 슬립 오브 타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말실수는 아닌 것 같고 네. 뭔가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란을 긁는 발언이잖아요. 긁는 발언이죠. 굉장히 긁는 발언입니다. 근데 지금 벤스 부통령은 계속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했다.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시설도 다 무력화시키고 다 했다라고는 이야기를 계속 지금 덮으려고 네,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덮었던 것을 다시 좀 들춰가지고 문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약간 뭔가 이게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저는 봐야지. 벤스 부통령이 차기를 노리고 더 자기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는 지금 배척된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지지층에서 네, 네. 차기 후보로 벤스가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스는 그 개입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 고립주의자고 그다음에 2등이 루비오인데 루비오는 개입주의자잖아요. 근데 벤스가 확실히 개입하지 않는 외교 정책, 고립주의 정책을 정확하게 하니까 마가란드 이쪽에서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이번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란도 이번에 그 대화 상대로 벤스를 더 선호합니다. 그럼 벤스 부통령의 의중이 통하게 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소금을 뿌려도 벤스 부통령이 나서서 뭔가 이걸 중재하고 마무리시키려고 하면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역대 우리가 보면 미국 부통령이라는 게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바지 사장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상황이라서 크게 기대할 건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란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라면 벤스거든요. 이 뭐 위트코프라든지 쿠슈나하고는 안 하고 싶어합니다. 이미 2번이나 속았는데요. 네. 2번이나 회담하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지금 또 할 리는 없고 이란도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미군 지금 대화를 하자면서 계속적으로 미군 증강하는 게 이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때처럼 또 3차도 공격한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란은 반드시 미국이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혀 협상에 누가 나갈 것인지 협상에 응할 것인지조차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파키스탄에서 만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도 전혀 주말 사이에는 진척이 없죠. 네, 없습니다. 이란이 누가 보내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없습니다. 물론 물밑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대화를 한다면 벤스 쪽에서 하겠죠. 그런데 뭐 파키스탄에 가겠다 안 가겠다 그런 말도 자체도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어제 밤에 보도가 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한 강경 보수 성향의 매체가 미국과 종전을 협상하기 위해서 9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겠는데 결국에는 미군을 그 이란 지역에서 완전하게 그 주변 국가에서도 완전하게 철수시키고 중동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해체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경제 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이란 쪽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우리에게 이슈가 될 만한 거 두 가지 네네. 말씀드리면 미군 기지 철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이 제안을 한답니다. 어떤 걸요? 그쪽 철수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와달라. 아, 이쪽에 철수해서 그 미군이 네. 이스라엘 쪽으로 네, 이스라엘 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쪽으로 차라리 군사기지를 서아시아에 있는 군사기지가 네네. 위험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걸로. 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서아시아에 있는 기지들이 이스라엘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걸 제안할 것 같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에게 하나 안 좋은 거는 어떤 거? 이란 의회에서 NPT 탈퇴하자. 탈퇴를 한다. 네, 핵협정 있잖아요. 어. 지금 저기 그 비확산 핵 네.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나가자. 화해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보여주네요. 두들겨 맞고 우리 네. 핵시설 다 맞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굳이 그 NPT 체제 안에서 지키고 있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 준비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핵심 측에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에요. 네. 이게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고 네. 있다라는 것밖에 안 근데 그것만 느껴지는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란이 미국을 다루는 법은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는다. 그럼 뭐 나쁜 말이.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만 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이란도 하메네이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좋은 말로 하면 아 쟤네들 약하구나 하고 더 오히려 못 살게 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할 때는 무조건 강경하게. 소위 말해서 짤 없이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미국은 알아듣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강경 보수 성향의 매체가 다뤘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란의 의회 의원 출신인 에브라임 카르하네이 박사의 말에 기고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인용을 한 건데, 뭐 앞에 이야기했었던 그 UAE 세계섬 아부무사를 비롯한 그 영유권에 대한 주장의 종식을 서명해 달라, 그리고 정쟁과 테러에 대해서 영구히 중단하겠다라는 침략국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보니까 점점 말씀해 주신 뭐 세계에서 5개, 9개씩 점점 우리를 인정해줘. 절대 네. 너네 우리 공격하지 마라는 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보장해라고 주장을 그렇죠. 계속하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이란의 그 무리한 주장 중에 하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에다가 통행료를 받겠다는 네.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봤었을 때에는 만약에 사태가 누그러지면은 가라앉을 가능성은 있어요. 통행료에 대한 네, 통행료에 이야기를. 대해서는 지금은 비싸게 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아마도 실비 정도로까지는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실비라는 게 뭐냐면 받기는 받는다. 그러니까 이란이 설치해 놓은 시설들 있잖아요. 그 네, 관리하는 거. 네, 네. 그 관리비 관리비. 정도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정도는 쳐줄게 하면 별 큰 영향 주지 않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상징적인 걸로. 근데 만약에 이란이 정말 여기 나오는 배들을 전부 다 한다면은 이란은 뭐 모든 나라 사람들을 공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쉽지 않죠. 지금 이란이 파키스탄 선박의 20척의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허용하게 해준 거는 이것도 약간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네, 있나요? 그냥 일단은 그 협상을 하는 국가니까 그렇죠. 봐주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죠? 그 배들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계된 거라든지 그런 거를 싣고 있지 않다는 조건 하에. 지난번에 파키스탄 배 하나 공격했습니다. 처참하게 부서졌어요. 공격했다가 통화시켜줬다가 카라치오라고요. 파키스탄 배인데 그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과 관계된 물건을 싣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위장했다고 그래가지고.
교수님, 네. 저희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거의 복귀해서 네, 지금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를 여쭤보잖아요. 네. 전황을 파악하는 건 참 중요하기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전쟁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을 계속 염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벤스 부통령과 이란 쪽의 이야기가 참 잘 돼서 이게 다음 주라도 어떻게 좀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일단 우리가 것은 그냥 타임 테이블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6주 타임 테이블을 지켜야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월 11일입니다. 11일. 네, 4월 11일. 네. 그리고 의회에서 통과된 거 있잖아요. 의회 통과하지 않고 지금 오퍼레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60일. 60일이면 거의 6, 7, 42죠. 79, 63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22, 3일 정도. 네. 22, 3일 정도. 왜냐면 2월 달에 28일밖에 없었으니까. 네네. 2월 4월 22, 23일 정도가 마지노선이죠. 4월 11일이냐, 4월 20일 경이냐. 네. 4월 11일이면 6주잖아요. 네. 6주니까 6일 42일에다가 18일 더하면은 29일인가요? 네. 그렇게 되나요? 네. 4월 한 14일, 말경. 25일, 25일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의회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전쟁을 그렇죠. 하려면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현실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20일 넘어서까지는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더 잔인하게 얘기한다면 아주 돌발 사태가 있어서 정말 미국 여론이 바뀌어서 전쟁 이번 기회에 아예 끝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쟁을 승인해 준다면은 네. 뭐 9월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4월 말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WTI 유가의 가격이 103달러, 100달러를 결국에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사실 뭐 이제 군사 관련한 시설에 대한 폭격도 계속해서 이어졌겠지만 이란의 부셰르 원전에 대한 피격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그 대상을 보면은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에너지 시설을 계속해서 더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하나의 작전 중에 약간 노출된 건데 결국에 네.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현재로서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 미국이 어떤 공격을 하려고 그랬냐면 호르무즈 해협 쪽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동시에 위쪽에서 같이. 북쪽에서 들어와서 지휘부를 마비시키고 테헤란의 가장 큰 전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마반드 발전소까지 파괴를 해가지고 통신망을 끊고 완전하게 거의 정권 교체 수준으로 가는 수준의 작전을 아주 쌈박하게 한다라는 계획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예. 실제로는 이행되지. 실제로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9일, 30일까지 할 수 있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실행을 안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작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양동 작전이죠. 호르무즈는 호르무즈대로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 테헤란 쪽으로 내려오고 그걸 동시에 한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인원수가 좀 모자라죠. 병력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포드가 완전히 그 제럴드 포드 있잖아요. 항공모함 거의 뭐 퇴역 수준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란이 17군데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네. 포드호에서 세탁실에서 불이 났다는 게 세탁실에 불이 난 게 아니라 이란 공격으로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도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게 이란이 가공할 만한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 파괴했다고 그러는데 이란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란 거 우리가 3분의 1밖에 파괴 못했다. 3분의 2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금 상태로 이란이 공격을 한다면 한 달은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러면 한 달 동안 공격하게 하고 힘 빼고 뭐 미국이 공격을 할 거라고 하면은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전쟁은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 전쟁을 들어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간 선거 포기하는 거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걸프국과 잇따라 지금 군사 협력 협정에 나섰습니다. 이게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프가 손잡은 것은 어떤 태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전쟁의 가장 강력한 패배자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갖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 제재를 풀어줬죠. 맞습니다. 4월 10일까지요. 네. 그 하루에 수천억 원이 지금 러시아의 금고로 들어가는데 다 그렇죠. 전쟁 비용으로 쓰잖아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 얘기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러시아에게 딱 양보해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압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크림반도? 이 상황에서 지금 젤런스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적의 적을 샤헤드 드론이 한 2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하면서 그 샤헤드 드론을 잡는 법을 얘네들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자들이 중동에 들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UAE에 들어와서 이란의 샤히드 드론을 막는 거죠. 네. 그 샤히드 드론이 얼마나 가공할 만하냐면요. 미국의 조기 경보기가 7억 달러짜리인데요. 네. 그게 2만 달러짜리의 샤히드 드론에 폭파가 돼가지고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걸 겁니다. 완전히 비행기가 두동강 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거 막으려고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 좋은 사인은 사우디아라비아는 계속 얘기 나온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계속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내부 내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어제 네 개국이 모였잖아요.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 나라들이 모여서 지금 종전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 결론이 도출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서 미국은 자꾸 뭐 트럼프 대통령은 겉으로는 그렇게 뭐 태도를 취하고는 있지만 벤스 부통령을 통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발을 좀 빼려고 하고 시나리오상으로 전면적으로 지상전으로 만약에 위아래로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면 백업하는 수준에서 타코를 해야 미국 여론을 좀 진정시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들어오고 후티 방공 들어오고 사우디 쪽에 들어오고 그러게 된다면 이게 진짜 중동 전쟁이 다른 국가들로 더 확대가 돼서 쉽게 빨리 끝날 수 있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장기적으로. 거는요. 미국이 그냥 여기서 전쟁을 멈추고 끝나고 나머지를 그냥 이란한테 우리 이제 또 공격 안 할게.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 지역 국가들끼리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풀게 만들어놔야 돼요. 알아서 하게. 미국이 끼어들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전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우리 쪽팔려서 어떻게 나가냐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공격을 하면 유가는 더 올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군이 점령하는 순간 아마 아이고 두바이 유가 200달러 갈 거예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무조건 가라앉혀야 되니까 이 문제를 미국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아무튼 우리는 공격 벤스 부통령 말대로 우리 할 거 다 했어. 우리 더 이상 할 거 없어 하고 나가고요. 그럼 스탑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 국가들끼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도 풀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부터 교수님께서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인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전달해 주실 때마다 그게 다 현실화가 됐거든요. 혹시 주말 사이에도 확인되지 않은 소식통이지만 교수님께서 들으셨던 내용 제가 아까 있으실까요? 말씀드린 거 그 작전 계획이요. 작전 계획 위아래로. 작전 계획 위아래로 예. 위아래로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실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벤스 부통령이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위험하다. 그렇게 하는 예. 것은 왜냐하면 이라크하고 다르다. 네. 이라크하고 다른데 이란은 더 힘든 나라예요. 이라크보다. 지형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그렇고. 뒤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좀 바보 같은 게 패를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려면 그렇게 예. 패가 보여지면 그럼 누가 안 제일 되죠? 행복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행복하죠.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 이렇게 정확한 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방공망이 지금 다 뚫렸다. 다 뚫렸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중국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 위성 사진을 다 제공하잖아요. 예, 좌표는 러시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1차 전쟁 때보다 이란의 미사일이 더 정확한 게 1차 때는 미국 GPS를 썼거든요. 오차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이두를 쓰고 있는데 바이두 위성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란이 네. 쓰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전력 상황을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위성에서 다 미군 부대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고. 그렇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도 안 좋아요. 바보 같은 짓이죠. 예,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우리한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배우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란이 쓰는 것 중에 집속탄 썼잖아요. 네. 집속탄 쓰면은 이 위에서
여러 자탄으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방공망이 못 막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지금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집속탄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은 이번 전쟁에 들어가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이든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바이든 때요.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햇빛 정책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란에 그 투자를 해서 이란을 돈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작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줬고 저는 그래서 트럼프 때는 그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근데 트럼프가 초반에는 그런 것 같더만 나중에 갈수록 이상하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망친 거죠. 그 배후에는 네타냐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하는 말,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맞는 중동 정책을 할 수 없다. 왜?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어샤이머 교수가 2008년에 그 쓴 책 이스라엘 로비 and the U.S. Foreign Policy. 예, 그게 그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저희가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수요일 날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부디 이제 말씀하셨던 최악의 상황보다는 생각보다 좋게 흘러가고 있다는 네. 이야기를 듣기를 낙관적이고 예, 행복한 얘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최근 중동 관련한 전쟁 소식부터 코스피 코스닥의 급등락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더 많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현실 속에서 3프로TV에서는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범송공자 정호진 작가님이 보는 시장의 이면을 꿰뚫는 깊이 있는 통찰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네 분의 이분들뿐만 아니라 또 박병창 이사님 또 이선엽 대표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투자 시그널이 담긴 시황 분석의 영상 강의, 더불어서 매일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실시간 스팟 시황 분석 강의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한 새로운 멤버십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격차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진짜 투자 시그널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이선호 대표님 모시고 지금 상황에 있어서의 실제 전략을 또 꼼꼼하게 세워둘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